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함께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타프티2 강독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심리맨 TV 신관 채널 말고 구관 채널이 있습니다. 구관 채널에 가셔서 메인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시면 전반적인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타프티2로 들어와서는 이제 타프티의 세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최신의 것이 나오면 앞서 있는 것을 토대로 발전을 하게 되고 계승하면서 점점 정교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앞선 어떤 이론 또는 이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트랜서핑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접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또한 타프티 역시도 처음 나왔을 때 저 역시도 한 1년 동안은 충분히 이것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타프티2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바로 강독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타프티 역시도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심리맨과 함께 강독 영상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걸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시험 봐서 뭐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트랜서핑 원리는 한 번 보고 이해하고 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죠. 에너지 처세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 안정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을 곁에 두고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러면서 책이 점점점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갈 겁니다. 그 여정에 있어서 이 심리맨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샤이하시죠. 관종기가 있으셔도 샤이 관종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르르 몰려가서 뭐 단체적으로 뭘 해내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표현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든지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음, 그, 이제는 참 많은 영상이 됐습니다. 개수가. 이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주제는요, 7번째 주제고요. 페이지는 50페이지, 그리고 5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과거 실체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작은 그런, 분량을 가지고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강의에 담겨 있는 내용은 트랜서핑 1.0 버전을 포함해서 타프티 1권에 있는 내용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다루지만 일부분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타프티 트랜서핑 원리의 본질을 다 매 영상마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지겨운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생각의 끈을 다시 동염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나선형의 변화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향상되어 가고 고양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큰 이동을 하게 되죠.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가 참된 변화이다.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나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달팽이에서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이 과거 실체의 힘인데요. 이 주제는 타프티 1권, 그러니까 1권이란 말 없죠. 그냥 여사제 타프티란 책으로 나왔죠. 그게 1권이죠, 사실상. 그 책에 나와 있는 페이지 205페이지의 39번째 주제인데 같은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타프티 1권에도 과거 실체의 힘이라는 제목의 장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프티 2는 타프티 1의 연장이자 보충이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깊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 실체의 힘, 1권에서 얘기했던 건 뭐라고 그랬죠?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가 언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힘은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책에서는 이 과거를 전생으로까지 가져갔죠. 전생이란 얘기를 이제 도입을 하면 여기서는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저는 전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판단할 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 기반 트랜서핑을 주장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과거 실체의 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무기력했고, 태어나자마자 우울했고,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비관적이었나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멀리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리즈 시절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의 리즈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찬란했던 그 시절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말이죠. 아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지금 이 시점보다 훨씬 더 찬란했고 아름다웠고 뜨거웠고 따뜻했던 어떤 시절, 행복했던 어떤 시절 있습니까? 언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늘 무겁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그때의 기억은 없을지라도 그 천진난만 무구하던 생동감이 넘치던 그 시절은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때는 정말로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생명이 충만했다고요. 생동감이 있었단 말이죠. 울음소리 자체가 생동감입니다. 울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걸음마를 뛰었어요. 아장아장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울고 일어나고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균형을 잡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마음껏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다리, 내 몸, 내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가고 싶었겠죠. 그렇게 한 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점점 몸이 완성되어 가고 마음도 함께 커져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든 알든 모르든 어느 시점부터 충격적이든 아니면 서서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들어와서 나를 막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큰일 나. 그건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앉아. 인사하고 말 예쁘게 해야지. 눈을 왜 그렇게 떠? 공부해야지.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끊임없는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전에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빠르든 늦든 힘이 빠지기 시작해. 대항도 해봤어. 화도 내봤어. 짜증도 내봤어. 왜 짜증이 난다고 그랬어요? 트랜서핑 이치에 따르면 왜 우리는 짜증을 내죠? 내가 나의 현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부딪힐 때 해야 하는 것은 조율인데 조율은 서로의 힘이 조화될 때 조율이라고 하는 건데 나의 힘을 무시해버리기 시작하죠. 나의 목소리를 짓밟기 시작하죠. 나의 선택을 짓밟기 시작하죠. 복종해, 순종해. 내 말 들어. 다 널 위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무기력해지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게 내 살 길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아이에서 삐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둘 다 나를 잃어버린 거죠. 둘 다 본래의 생동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성취를 하더라도, 소유를 하더라도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죠. 잠깐 만족은 하지만 과연 행복한가? 과연 어린 시절에 그 찬란했던 따뜻했던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과거 실체의 힘. 멀리 갈 필요 없죠? 어디 갔습니까? 과거 전생까지 갈 거 있습니까? 이렇게 과거 실체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래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밝고 맑고 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커서 어머니께서 옛날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너는 말이야, 어렸을 때 이랬어, 이랬어.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맑게 웃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자다가 눈만 뜨면 먼저 웃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우울하고 무겁고 어둡게 지내던 청소년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죠. 내가 그랬다고?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아,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내가 기억을 못해도. 자꾸 들으니까 어렴풋이 그랬던 것도 같아요. 이랬단다, 이랬단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무겁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나라고 단정 짓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지, 아니지. 원래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 이렇게 나라는 한계와 규정을 벗어나서 과거에 찬란했던 그 모습, 에너지를 다시 되찾아야겠습니까? 지나가면 끝난 걸까요? 아니면 본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일까요? 본래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기억을 해내면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 실체의 힘이죠. 그러나 이것을 너는 안 돼. 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 넌 이런 애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펜듈럼의 메시지다. 외부로부터 주입된, 세뇌된 펜듈럼의 메시지다. 계속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메시지. 이게 펜듈럼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다룬 내용이죠. 아프티에서.
자, 그 메시지들 누굴 탓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원망해야 되나요? 자기 탓을 해야 되나요? 트랜서핑 영역에 와서는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펜듈럼의 시스템의 좀비였구나. 놀아나고 있었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유명한 영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1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네오가 깨어나기 전에 찾아오죠. 사실은, 사실은 말이야. 너 네가 누군지 아니? 이 영화 속에서 네오는 인류를 구원할 만한 강한 힘을 가진 선택받은 존재였죠. 그러나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과거 실체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흔드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과거 실체의 힘. 이것이 흔들리는 것, 깨어나는 것. 자, 그 메시지는 뭐라고요? 누구누구야, 너 네가 누군지 아니? 사실은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던 아버지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었어. 정말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었어. 알고 보니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 자, 이걸 알고 날 때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사실은 넌 네가 누군지 모르지. 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단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믿기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과거 실체의 힘을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네오 앞에 두 가지 색깔의 알약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빨간 약, 하나는 파란색 약. 빨간색 약을 먹으면 매트릭스 세상에 다시 들어갑니다. 기존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기억을 다 잊게 되죠. 과거 실체의 힘은 다시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펜듈럼의 시스템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죠. 남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의 길에 들어서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하라는 대로 노력해서 이루어내고, 자, 빨간 약입니다. 또 하나의 파란 알약이 있죠. 이걸 먹으면 눈이 떠져요. 갑자기 이 세상이 다 매트릭스 시스템이었어. 나는 현실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조작되고 조종되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나의 기억까지도.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런데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요?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두렵고 낯설겠죠. 그러나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비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매트릭스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한 만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얻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영화 속 주인공 네오라면 어떤 약을 먹겠습니까? 뭐 좀 창의적인 발상을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니면 반반씩 먹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도 내가 선택하면 사실은 그 자체로 일단은 의미가 있어요. 내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하고 행위를 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빨간 약을 먹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파란 약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는 빨간 약을 그렇게 먹었다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그냥 종결될까, 영화가? 아닙니다. 전 다른 의미로 또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프티에서 말하는 영화 필름과 영화 필름 안에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각각의 배역. 자, 이 모든 것이 이 파란 약, 빨간 약과 연결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빨간 약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노예가 된다. 네, 현실의 노예. 표현은 다양합니다. 현실의 노예 또는 현실의 좀비, 펜듈럼의 노예, 펜듈럼의 좀비, 펜듈럼의 꼭두각시. 자, 이러한 노예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이 태도는 내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도가 아니에요. 조작된, 조종당하는 태도죠. 그게 뭡니까? 막연한 기대감과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환상을 심어주죠. 당근을 제시하는데 먹으러 가면 항상 내 앞에만 있어. 그래서 안 가. 그럼 뭐야? 채찍으로 때려. 희망 고문 정신승리. 치열한 경쟁, 소수의 성공. 끊임없는 이 반복. 거기서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이것은 막연한, 저 너머에 있는 막연한 희망.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함께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을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오래 지속됩니다. 이 두 가지. 내가 노예로 살 때 나의 일상을 지배하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그러한 감정으로 현실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반복을 할 때 하는 표현이 두 번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노예 습성, 좀비 습성. 이게 습성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습관화. 피동적이 되는 거죠. 피동적이 되는 거. 그리고 나서 탓을 하기 시작하죠. 탓, 탓, 탓. 원망하고 비관하고.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이게 뭐다? 타프티에서 말하는 영화 필름 속에 갇혀서 부여된 시나리오 안에서 등장인물 역할에 갇혀버린 겁니다. 노예이면서 노예인지도 모르고 노예로 살면서 괴로워하는. 그러나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참 힘든 그런 길을 부단히 분투하면서 걷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야, 그러면? 사람들은 다 노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이? 삶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냐 이거죠.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이냐 이거죠. 이건 노예로서 오는 두려움이다. 노예 습성에서 오는 거다. 원망 비관이 절대 없다가 아니에요. 원망 비관이 어디서 오는 거냐? 노예 습성에서 오는 거다. 그러면 현실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의 주인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 역시 용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죠. 현실 조종자, 현실의 주인, 현실의 지배자. 여러분들이 편안한 용어를 쓰시면 돼요. 지배라는 말이 좀 전투적이다, 공격적이다, 독재적이다 이래서 싫다 그러면 주인이란 말이 무난합니다. 주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이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선택하고 확신하고 강직합니다. 다른 말로 담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 없는 막연한 게 아니란 얘기죠. 사실상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 오는 확신은 굉장히 담대하고 단단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거나 요구당하거나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하는 선택은 거기서 오는 확신은 항상 불신, 불안, 의심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아닌 것도 내가 아닌 거죠. 맞는 것도 내가 맞는 거죠. 잘못해도 내가 잘못하는 거죠. 그 힘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왜? 내가 선택해서 아닌 것을 알았으면 다시는 나는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현실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선택이 아니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 영화에서 파란 약을 벌려 그리고 뭐 집어넣나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택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죠. 야, 네오, 너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몇 번이나 내가 신호를 줬는데 못 알아차려? 입 벌려. 아,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 선택해? 나 얘기 다 했어.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비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네가 결정해줘. 나 눈 감을 테니까 알아서 입에 넣어줘. 아니면 도망가. 나 너 못 본 걸로 할게. 다시 찾아오지 마. 아니면 빨간 약 들었다, 파란 약 들었다, 빨간 약 들었다, 파란 약 들었다. 아니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 여러분, 제가 빨간 약을 먹어야겠습니까? 파란 약을 먹어야겠습니까? 매트릭스 세상을 외쳐봐요. 그 질문하다가 그냥 잡혀가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건지, 심지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게 선택 뒤에 오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의 선택권이 없이 들어오는 게 더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주인이 되면 어떤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말이 나와요. 내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 이 말이 나와요, 나중에는. 왜? 안 되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잡초처럼 밟히고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깎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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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고 뽑아도 뽑아도 또 올라오는 그게 주인의 태도고 생명력을 가진 사람의 태도니까 되게 되어 있어. 절대로 안 돼? 아, 그럼 받아들일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되는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인하고 담대한 태도입니까? 선택권을 회복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게. 그래서 본래 지배자, 본래 주인의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아, 그렇지, 과거엔 내가 그랬지. 정말 찬란했지. 정말 아름다웠지. 에너지가 뿜뿜뿜 넘쳐났지. 그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뭐다? 돌아갈 수 있고 복원할 수 있고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살아나는 거죠. 그땐 좋았지 하면서 라떼를 마시는 게 아니죠.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신 분 중에는 과거의 그 리시 시절 그 이상으로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사례가. 트랜서핑 잘 적용을 하신 분이고 상담에 도움도 받았지만 그 핵심이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생각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강독과 책과 함께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적용하시고 다시 점검하시고 즐겁게 해나가세요. 즐겁게. 자, 현실 주인의 태도. 또 하나가 뭡니까? 본래 자신의 힘을 이제 인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영화 속에서 깨어나서 산책하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깨어나서 산책을 하는 그 영화는 기존에 있는 동일한 영화 필름이에요. 그러나 나는 깨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나의 내면은 달라져 있고, 나의 의식은 달라져 있고, 나의 관점, 관념은 달라져 있습니다. 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머물러 있던 시나리오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에 들어있던 이 영화 필름이 새로운 영화 필름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 조용히 티내지 않고 깨어나서 영화 속을 산책합니다. 놀라지 않아요. 이 매트릭스 세상이 나를 숨을 조여왔다고 절규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왜? 파란 약의 위력을 알거든요. 오히려 더 티내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죠. 자, 이게 이제 트랜스어퍼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타프티 2 책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아무리 의도를 작동시켜도 현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거나 마치 악이라도 품고 있는 듯 모든 것을 정반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확신과 힘과 강직함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자기 현실의 지배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쉬운 말로 이거죠. 이상하다. 난 왜 안 되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상하다. 나는 타프티 트랜서핑 적용해도 왜 안 되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상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왜 정반대로만 자꾸 펼쳐지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나는 왜 이러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왜 그러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하면 재앙이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대로.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열심히란 말에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게 오래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 읽은 이 문장을 좀 해설해 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현실의 지배자 또는 주인의 태도는 뭐냐? 아까 다 얘기했죠? 어디서 나오느냐, 이 태도는 주인의 상태에서 나온다. 나는 주인이야, 주인이야, 주인이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태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인의 위치로 가야 돼요. 주인의 위치는 공허한 구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인이 되면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긴장이 빠진 상태, 이완의 상태, 오롯이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상태, 존중하는 상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상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확신하는 상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상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몸과 함께 갑니다. 머릿속이 막 복잡한데 그 상태에서 나는 주인이다 외친다고 주인이 됩니까? 제가 좀 이 닭살 돋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저 그런 말 들으면 닭살 돋아요.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쓰시는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너무 왜곡되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을 제가 봐서 그런지 그런 말이 저한테는 오염이 됐어요. 우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내면의 우주를 관심해 보세요. 우주가 돕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허점은 없는지, 새는 구멍은 없는지 관심을 해보라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오늘 하루도 제대로 나를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우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기본 위치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기본 위치도 하지 못하는데 초월을 얘기하는 건 오류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초 오류. 제발 그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주인이 돼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게 애매하시면 몸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몸의 주인이 되면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 샀어요. 자동차. 여러분들이 그 차 주인이에요. 그럼 그 차를 관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엔진도 관리하고 주유 상태도 관리하고 세차 상태도 관리하고 타이어도 관리하고 관리하는 게 재밌죠. 왜? 내 거니까. 내가 내 거 망가뜨리는 거 싫잖아요.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면 더 싫죠. 못 망가뜨리게 해야지. 그러니까 주차 공간 잘 보호해서 주차해놓고 아무 데나 두지 않잖아요. 내 거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내 거라면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재워주고, 운동도 좀 시켜주고,
세상도 좀 자연도 접해주고 사람도 만나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나라는 것, 에고 여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벗어나실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한 다음에 하셔야 돼.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영성의 발달 과정이라고요. 내 몸, 내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영성 발달까지 가가지고 초월 상태에 있다고 하십니까? 전초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내 몸의 관리에 가장 쉽고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호흡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죽기 직전까지. 호흡이 멈추면 죽으니까. 문제는 이 호흡이 거친 호흡이 있고 안정된 호흡이 있죠. 호흡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랬죠. 호흡이 거칠어지면 마음이 거칠어진다고 그랬죠. 마음이 거칠어지면 호흡이 거칠어진다고 그랬죠.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가 보세요. 가장 쉬운 겁니다, 이게 일단,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죠. 이걸 의도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이 되죠. 아무 생각 없어도 호흡이 되죠. 그러나 의도적인 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분주함이 좀 가라앉죠.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상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소용돌이가 치면은 밑에 흙탕물이 올라와요. 목적은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흙더미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먼저 안정된 상태로 가야 돼요. 요동치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편안한 호흡부터 시작하시라.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분주한 상태에서 무슨 타프티 다운머리를 하십니까? 머리만 아파집니다. 신경쇠약 걸려요, 잘못하면. 그게 부작용이에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을 머리로 합니까? 명상을 극기 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고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가려운데 절대 긁으면 안 돼. 극기 훈련하시는 겁니다. 극기 훈련. 명상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명상이라는 행위를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죠. 명상이 안 되면 더 열심히 해. 머리가 아파요. 일이 돼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심리맨 잔소리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다운머리를 계속 적용하죠. 타프티에서는 어떤 것을 하든 다운머리 점화하는 그 알고리즘을 항상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다운머리를 적용하는 거죠. 예, 이제 과거 실체의 힘을 되새기고 곧 현실 지배자의 위치를 되새기는 거, 기억해내는 거, 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쉬운 말로 나는 주인이었지. 그렇지, 나 주인이었지. 기억해내고 인식하고 선언하는 것. 그러나 다운머리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은 견갑골 사이에 있는 지점, 약간 뒤에 있는 마치 거기서 온열기구가 켜졌다 또는 빔 프로젝터가 켜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불이 들어왔다. 예, 그런 느낌. 점화. 그래서 다운머리 점화. 어떤 상태에서 하라고요? 마음이 안정된 상태, 호흡이 안정된 상태. 집중이 중요하다 그러죠. 집중. 편안하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을 하시면서 양미간에 찌푸리고 있던 신경 곤두세우던 그런 상태를 풀어주시고 의식의 중심을 들숨, 날숨 하시면서 끌어내리시고 다시 들숨, 날숨 하시면서 뒤로 화살표 방향으로 호흡이 이렇게 음, 나왔다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해서 점화. 그래서 들숨 날숨할 때 이 점화된 것들이 이 위치가 활성화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이 부위, 예, 점화된 부위, 이 부분을 상상을 하시면서 의식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호흡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들숨, 날숨. 자, 다운머리 점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다운머리 점화.
현실 지배자의 위치.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현실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현실을 선택한다. 나의 현실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나는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도 끌려다니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펼쳐지는 현실을 통제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이제 확언 또는 생각들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을 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올라오죠. 그렇지. 그렇지. 감정이 함께 딱 가라앉습니다. 좀 전까지, 아, 뭐야, 저 인간? 아, 뭐야, 왜 나한테 저래? 왜 저래? 뭐 이러던 것들이, 위치를 활성화시키고, 확인해주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선택하는 순간 필름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내 확신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영화 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다가 재미없으면 꺼버리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안 보면 그 느낌으로 딱 흑백 영화, 사진, 정지, 딱 필름,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시 정지. 그 다음 꺼. 내 선택에 달려있지. 내 선택에 달려있지. 자, 됐으면 뭡니까? 그렇지. 하고 해제. 다운머리 해제. 이걸 반복하고 지속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확언, 이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타프티 확언으로 쓰기 좋아서 제가 타프티 확언이란 타이틀에 넣어 놓은 거예요. 응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핵심은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선택에 의해서 다가오는 현실이 좌우된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경험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서 이 타프티 확언을 적용해서 다운머리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그저 현실을 선택할 뿐이다. 내가 선택한 현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현실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내 현실의 지배자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통제를 하거나 통제를 받거나 나는 통제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참 쿨하고 좋죠? 전 마지막 문장이 제일 좋아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타프티 2 강독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다시 영상을 오래 안 보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저의 잔소리는 특정인을 향한 거 절대 아니고요. 보편적인 잔소리입니다. 보편적인. 그래서, 제 잔소리를 즐겨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잔소리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유료 멤버십에 막 들어오고 그러십니다. 왜냐? 거기서는 좀 더 신랄하게 잔소리를 하거든요. 맘 편히. 어차피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잔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신관 채널에도 유료 멤버십, 개설이 됐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 타프티 감독도 천천히 꾸준히 지침 없이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트랜서핑의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